네, 안녕하십니까. 물류 관련 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영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물류 관련 법규는 우리 물류관리사 중에 2교시에 들어가죠. 그리고 5과목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래죠. 우리 물류관리사에서 시험 자체는 5과목을 시험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교시 과목이 3과목이죠. 1교시 과목이 자, 여러분들 3과목인데 첫 번째가 물류관리론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이 여러분들 화물 운송론이 나오죠. 그래서 화물 운송론입니다. 자, 세 번째 과목이 국제 물류론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1교시 과목이 되고요. 자, 2교시 과목이 두 과목이죠. 자, 첫 번째 과목이 보관 하역론입니다. 하역론이 있고요. 자, 다섯 번째 과목이 여러분들 앞에 우리 물류 관련 법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자, 그래서 한 5과목을 보는 것이고 각 과목당 여러분들 문제가 객관식 40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자, 40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총에서 200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2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제로서 오지선다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지선다형이므로 보통 우리 자격증 시험들이 전부 다 오지선다죠. 그래서 지문이 약간 더 한 지문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개 지문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평점이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평균 6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6점 이상이고 어느 한 과목이든 기본적으로 면가락 다니면서 40점 아래 나오면 안 되죠. 40점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과목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자, 이 과목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 법의 내용이죠. 7개 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7개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에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죠. 우리 법조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공부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구조를 보면 이래요. 자, 물류 관련 법규는 7개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법이 물류정책 기본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류정책 기본법이 있고요. 자, 또 두 번째는 이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이게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법이 철도사업법이 나오죠. 철도사업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법이 항만운송사업법이죠. 항만운송사업법입니다. 자, 여섯 번째 법이 유통이죠. 유통산업발전법이 나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곱 번째 법이 일반적으로 물류에 관련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분 여러분들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을 보면 총에서 7개 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이게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실은 물류 관련 법규는 7개보다 더 많지만 현행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법규는 7개 법을 공부한다. 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의 법률, 그리고 화물자동차, 철도, 항만, 유통산업, 그리고 농산물에서 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우리 시험은 2018년도에 22회 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제 2019년은 23회 시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3회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23회 바로 우리 19년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출제된 비중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고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6년 시험만 약간 변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출제 비중은 거의 다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출제 비중을 보면 물류정책 기본법이요. 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3회 때도 일단 예상은 같이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적용이 8문항 출제가 된다. 또 물리시설 개발 및 운영이나 법률도 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8문항.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은 1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10문항. 자, 그래서 이 3개만만 다 맞은다 하더라도 26개이기 때문에 60점은 넘어가죠. 우리 60점을 넘으면 24개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입니다. 문제연체 기본법, 시설 개발 및 운행한 법률. 자,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철도사업법은 보통 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4문항. 또 항만 운송사업법이죠. 여기는 3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5문항. 그리고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 법률은 2문항이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아래 4개 법이 14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위에 3개 법이 2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총에서 40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우리 물류 관련 법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 법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점을 가지고 조문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조문 정리할 때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거죠. 간단히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관련 법규인 이 7개 법들은 전부 다 법률입니다. 알겠죠?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법률은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죠. 그래서 국회에 제정한 법인데, 자,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면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법률을 보충하는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은 보통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보다는 하위 규범이고 아울러서 법률을 보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자, 시행규칙은요, 여러분들 보통 부령이 많습니다. 물론 총리령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부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의 구조가요. 법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으로 보면 가장 세세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시행규칙입니다. 그죠? 시행규칙 하면서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행령도 좀 더 세세할 것이고 법률이 모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법들은 법률들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일반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도 보통 출제가 되죠. 그래서 각 부분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교재에 보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같이 정리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합해서 부를 때 보통 법령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법령이랄 때는 법률 그리고 중에는 명령이거든요.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는 말을 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물리정책 기본 법령상 이렇게 나오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령 부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이 많아 보이는 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나오는 우리 시험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내용은 법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법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보통 중심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 조문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법 조문 정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지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전체를 암기하는 건 어렵죠. 전체 암기한다면 교재 한 권 전부 다 외워야 된다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법 조문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 제가 수업 중에 강조합니다만은 일단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키워드, 그죠?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만들 수 있는 또 바꿔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서 고를 수 있는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법조문 중에도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알겠죠?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막 8가지, 9가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건 전부 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수업 중에 이런 부분은 좀 정돈해 주시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입력해 놓으시고 실제 문제 지문을 읽을 때 우리 문제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4번 지문이다. 그럼 4번 지문 이렇게 3줄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그 키워드들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가 틀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지문은 이게 포인트다.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은 국토교통부장이 하는 것이냐, 산업통상자원부장이 하는 것이냐 하는 주체 쪽도 잘 보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용적인 문제에서 하나 체킹할 것이 있고, 또 수로적에서 할 수 있냐 해야 되냐,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정돈을 좀 하시면 돼. 조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모든 자격증 시험이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정리해가는 거, 이것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기출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기출 문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기출이 많이 안 나왔다면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 파트이지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 정리는 제가 본 수업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22회까지 출제가 됐지만 21회 때, 20회 때 나왔다고 이렇게 바꿔서 한번 물어본 적도 있다. 근데 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이런 걸 중심으로 체킹하다 보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풀 때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류 관련 법규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수업하시면서 많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